배뇨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배뇨장애 관련한 팩트체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소변과 관련된 모든 신체 기관을 진료한다. 뭐 다미 씨는 좀 공감하지 않나요? 비뇨기과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지 않나요? 산부인과는 자, 가봤어도. 됐고요. 자, 하나, 가본 적은 없죠. 둘, 셋! 하지만 왜? 저는 일단 다 맞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비뇨기과는 아까 말했듯이 오줌을 쫙 배출하는 게 비뇨기과입니다. 내가 네. 아까 어린 아동의 소화에 대해서 물어봤죠. 소화, 남자하고 네. 여하고 관계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비뇨는 여자분들이 우리 집 사람도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산부인과나 신경과로 가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네. 비뇨기과 안 가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 뭐 자기가 그래서 안 그러지만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다 그 기간은 모두 다 한다. 네, 그래서 남자는 왠지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이렇게 나눠진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이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닌가. 출제자의 출제자 의도를 의도까지. 파악한 그 생각을 똑똑한 해봤죠. 접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나 뭐 남녀노소 뭐 어린 친구들 보면 네. 보통 이제 비뇨기과 가서 이렇게 진찰 받지 않거든요. 보통 그냥 소아과 가서 이런 상황인데 괜찮아요 하면 소아과 선생님들도 진단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진찰을 해주신단 말이죠. 네. 이제 우리 오늘 오신 이상돈 교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반 뭐 소아과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뇨기과 하면은 약간 이상하게 중년 남성들이 꼭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이 그런 선입견도 저는 좀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이게 또 그 비뇨기과 이름들을 보면요 뭔가 파워, 힘차. 스트롱맨 네. 뭐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병원 간판에. 다시 한번 막 이런. 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뇨의학과 과연 남성의 전유물일까요, 교수님? 정답은요? 예, 뭐 들어보면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은 남녀노소. 남녀의 구분이 없다. 없어야지, 없어야지. 제가 여기 이제 팩트 체크니까 네. 우선 간단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비뇨기과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 네. 팩트 체크를 하시면 비뇨의학과입니다. 그렇죠. 비뇨의학과. 예, 그래서 네. 2017년도부터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 저희가 이제 뭐 금방 말씀을 여러 분 하셨는데 소개를 하나 시켜드리면 이제 비뇨학과가 조금 남성 위주의 뭐 진료를 보는 과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이 국민들의 비뇨학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 이 설문지 이렇게 참여하신 70%가 이 비뇨기과다. 남자만 보는 과다 그렇지. 이렇게 했고 또 비뇨학과를 좀 잘 안다 이런 분은 한 21%에 불과하고 또 실제로 이제 비뇨학과에서 진료 본 여성분은 한 18%에 불과하고 또 한 73%의 여성분은 남성의 이미지 때문에 비뇨학과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비뇨학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홍보에 좀 힘써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고 비뇨기과가 아닌 비뇨의학과다. 요거 두 개 오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뇨증 환자에게는 밤에 자는 중간에 깨워서 소변을 누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야, 이건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아하이. 어이, 저거 완전 이거 나네요. 근데 우리 김진 씨가 일단 잘 맞네요. 저두 아이의 아빠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네. 아까 우리 이상 교수님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가 잘 때 혹시나 통잠을 자게 되면 보통 8시간, 10시간 정도 잘 텐데 그 사이에
이게 방광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제 미리미리 그냥 먼저 가서 해결을 해주면 그것 또한 훈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때는요 방광이 차지 않습니다. 왜 뭐 음식이나 야채나 이런 거 하도 먹지 않기 때문에 차지는 않고요. 애들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잘 커. 우리 맞아요. 민설 씨 봐봐. 잠을 푹 자는 끼리 미인이 됐잖아. 그래요. 이게 잠을 잘 자야 돼. 그거를 중간에 오줌 하나 일기라고 야 이리 와봐 이놈 시기야 빨리 가서 오줌 싸가와. 자다가 일라. 저 훈련소 가나 이래 가지고 보초 쓸 때 자다가 깨면 얼마나 성질나. 사람 더 베리지 인간을. 근데 이등병 때는 잘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군기가 들어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중간에 깨운다는 자체가 이거는 틀린 무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X 아니면 진짜네.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네. 이거는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서 맞을까? 정답은요? 정답은 아니 외손녀 3명 키우는 이 할아버지가 이야. 자기 자식을 2명 키우면서 이해 안 맞나 오늘? 오늘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빵점이네. 손녀를 키우는 빵진이네. 게 다르구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잠을 자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렇죠. 오늘 우리 고인범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역시 할배될 자격이 있습니다. 삶으로 딱 써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깨우면은 사실은 이제 수면 주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푹 자는 이렇게 숙취를 못하게 해서 오히려 좋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아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밤에 분비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깨우면은 그런 호르몬 생산에 장애를 일으키니까 또한 이렇게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췄네요. 네, 세 번째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실금이 있으면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자, 하나, 둘, 셋. 나 X. 뭐야? 뭐야? 다 통일이네? 아 좀 어려운데 나는 이거. 그래요? 저 여기 왠지는 이유는 다들 제각각일 것 같은데. 불안한 생각이 저 드네요. 같은 경우는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적게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요실금이든 아니든 우리가 보통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있다고 해서 물을 덜 마실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요실금이 있으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지 웬일로 또 다 통일이 됐는데 그러게요. 이 분위기 몰아서 쭉 정답이면 좋겠네요. 정답은요? 맞죠? 오빠 하나 겨우 맞췄네. 비율에 하나 대해서 맞췄네, 내가 하나. 다 맞췄다 비율에 대해서. 다 100점이에요? 이야, 교수님 그러면 이게 요실금과 상관없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요실금은 더더욱 물을 또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몸이 수분이 한 60%에지 65% 이상 그렇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네. 인체에 해롭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1.5리터, 2리터 이 정도 수준은 매일 마시는 게 좋고 그래서 되게 한 8잔 정도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요실금 환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적게 마시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반대로 또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가 적을 때 생기는 이제 질환들, 예를 들면 요로결석이라든지 방광염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물을 적게 먹다 보니까 이제 방광 기능도 사실은 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배뇨장애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